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우리가 기대했던 물가 지표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0.1% 오른 걸로 확인이 되면서 다우존스 집계 전망치, 즉 시장의 기대치와 더불어서 6월 상승률보다도 낮게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됐다라는 사실에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엔비디아 그리고 좀 급락세를 이어왔었던 인텔까지도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나스닥 지수 자체를 견인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다 보니 이 다음 타자죠. 오늘 저녁에 확인할 수 있는 CPI 그리고 고용 쪽으로 시장은 눈길을 좀 돌리는 모습인데요. 자, 물론 당장에 나온 PPI가 CPI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이제 시장은 9월에 50bp 이나, 즉 빅탭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기대만큼 연준이 그런 행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정말 시장이 다시금 쇼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지표가 아직까지 다 확실히 확인되지 않아서 숫보다는 개별 어떤 이슈 그리고 실적이라는 나무에 집중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전쟁이 그 나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무다. 가장 시장에 충격을 빠르게 줄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저희가 브리핑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뭐 정유 그리고 방산, 해운까지 이제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반면 이런 전쟁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융주에서 피난처를 찾자라고 동시에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는 금융주에도 시장이 화답을 해줬습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대담 시간에도 다뤘었지만 화재 관련해서 상한가를 줄줄이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끝으로 화장품은 실적에 따라서 아주 분위기가 엇갈렸습니다. 실적이 쇼크였느냐 아니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실적이 잘 나와도 조금 실망 매물이 쏟아지느냐. 그도 아니면 실적 자체 성장률만 봤을 때는 세 자릿수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20% 또는 10%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비단 화장품만은 아닙니다. 어제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엇갈리는 기업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요.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상승한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어제 뭐 벤츠도 그렇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배터리 제조사를 이제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아닌가라는 데 투심이 반영을 해줬습니다.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물론 실적도 잘 나왔지만 이런 호재가 더해져서 5%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 하이트 진로는 우리가 너무 그동안 관심 바뀌었을까요? 오늘 미국장에서도 이제 소비재죠. 스타벅스가 좀 올랐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4% 가까이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리콘2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모두 세 자릿수 급증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만 보시다시피 컨센서스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컨센을 따져봤을 때는 그저 두 자릿수 상승에 그쳤다는 거죠. 시장이 기대치는 눈까지 왔는데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충족이 안 되면서 주가는 4% 하락 마감이 됐고요. 뭐 전선 전력주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AI 열풍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고 이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웠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더 무게를 더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떤 실적이라든지 수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매크로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조금 전에 PPI가 발표가 돼서 앞으로 CPI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지만 바로 당장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밤에 확인할 수 있는 CPI 어느 정도 잘 나와야 괜찮은 건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6월 달로 잡으면 조금 더 해석이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6월 CPI를 한번 보면 헤드라인이나 근원이나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1, 2, 3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계속 오르면서 이제 금리 인하랑은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둬야 하나라고 실망했었는데 갑자기 4월부터는 이렇게 물가 둔화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돌연 6월 달 CPI를 보니까 이 낙폭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완만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락을 하다 보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유 바로 휘발유에서 기인을 합니다. 휘발유 물가 상승을 어떻게 보면 좀 압력에 더해주는 가장 주요 품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이 에너지 중 휘발유가 3.8% 넘게 하락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을 더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장기물 그리고 단기물 모두 빠졌고요. 이에 대해서 증시도 화답을 해줬죠. 당일날 기술주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최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조정을 급격하게 받다가 이제서야 조금 다시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6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그 다음 날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어제 물가에 좋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돌이켜보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때문에 지금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쯤에 확인할 수 있는 이 7월 CPI의 경우에는 너무 낮게 나와서도 그렇다고 너무 높게 나와서도 안 되는데요. 그럼 얼만큼 나와야 하느냐? 바로 시장의 컨센서스인 0.2%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한 3% 정도 상승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이상적인 결과가 될 걸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컨센서스는 IB들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된 거고요. 역시 6월보다 헤드라인이든 근원이든 모두 높을 걸로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에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품목,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자, 물론 중동 리스크가 당장의 7월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연준의 경우에는 그저 한 조각의 퍼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물가를 책정할 수밖에, 그 금리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이런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는 일단락이 됐지만 이 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중동 리스크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란이 어제 기준으로 24시간 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잠수함을 중동에 배치하고 또 국무장관을 파견하는 등 이런 갑작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늦게 한 11시쯤이었죠. 실제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또 공격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 긴장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피해자는 지금 사상자는 크지 않다라는 보도를 확인을 하고 왔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긴장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가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처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을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물론 많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하방을 찍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어제 장에서는 유가가 한 일주일 만에 갑자기 $10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서 어제 시장에서는 바로 유가에 반응이 왔었죠. 다만 오늘 장에서는 잠깐 좀 쉬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전쟁 이슈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런 연유로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전쟁 테마 안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들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모아봤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또 급등을 하면서 흥구석유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방사는 우리 급락장에서 중소형 단에서 이미 시세가 나오면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확장이 대형주까지 됐습니다. 현대로템의 신고가 어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월요일까지만 해도 해운주에서는 반응이 크지 않았었는데 예멘 후티 반군은 하마스 쪽을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때문에 이 홍해는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제장에서는 STX 그린 로직스 필두로 전체적으로 해운주들의 상승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습니다. 끝으로 로봇. 어제는 사실 반응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육군이 대테러 작전에 사족 보행 로봇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라는 기사를 봐서 이 부분 나중에 앞으로 방산과 로봇의 어떤 콜라보로 연결고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끝으로 재건은 아무래도 종전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또 누차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렇게 오르는 장 속에서도 5에서 한 3% 정도 낙폭을 기록한 기업도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과 관련해서 또 이슈에 민감한 섹터, 바로 어제 저희가 짚어봤었던 또 전기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어제 대담에서도 또 우리 출연자 분께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화재 관련주들 좀 일시적으로 보자라고 언급 드렸었는데 휴맥스 코리아, 캐리, YM텍, RT캐스트까지 모조리 줄줄이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드 위즈는 그 전일에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어제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고체는 화재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세가 끊어지지 않고 어제장까지 이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사실상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훈풍이 불었던 이유, 벤츠가 전기차 제조사를 공개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배터리 제조사는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 을 하면서 이제 권고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그동안 투심이 너무 꺾였던 탓인지 오히려 우리 배터리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배터리 캐즘, 그 수요가, 전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진 않았다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좀 변동성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황판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모두 둔화하면서 또 시장의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줄어줬다는 점 때문에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그 때문일까요? 화웨이가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AI 칩을 곧 출시한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어제 이어서 오늘도 6% 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끝으로 스타벅스는 CEO가 교체되면서 주가가 무려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불매운동에 그 여파에 많이 시달렸던 만큼 앞으로 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한번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오늘도 연휴를 앞두고 확인해 볼 이슈가 산적합니다. 저는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일에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네. PPI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눈이 그 다음 타자죠. CPI로 향할 네네.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오늘 저녁이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우, 내일 연휴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거 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PPI에서도 조금 봤듯이 내일 CPI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먼저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물가 지표보다는 좀 경제 지표 쪽으로 더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일 뭐 CPI가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뭐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지표도 계속 반영이 되고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도 시장은 또 다시 한번 좀 출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CPI랑 PP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좀 둔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CPI를 물가를 계속 좀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거비였는데 이 주거비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뭐 지금에서 크게 좀 벗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물가 둔화는 좀 지속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 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자체는 좀 나름 괜찮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경제 지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이번 주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생산 지표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PI가 이제 판매자죠. 네. 공급자들이 판매 가격을 좀 책정한 수치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이게 당장에 연결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네.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화답을 해준 것 같거든요.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다 확인하고 시장 반응까지? 일단 오늘 밤에 발표가 될 CPI 지표가 좀 네. 시장의 컨센 정도만 좀 나와준다면 그죠. 전 대체적으로 한 9월에 금리 인상은 좀 기정사실화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되느냐가 또 궁금한 게 아니라 과연 좀 얼마만큼에 대한 그 폭이 더 궁금하다. 그래서 예. 지금 뭐 빅컷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뭐 경기 침체라는 이 단어가 떠올리면서 이제 이 금리도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발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꾸준하게 좀 메시지를 좀 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CPI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이 PPI가 사실 뭐 이 시장의 컨센 0.2%가 올랐어야 되는데 0.1%만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어 CPI라고 불리는 이 근원 PPI 지수의 경우에는 네. 오히려 0.3이 나왔죠. 0.1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좀 있었지만 미증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의 이제 컨센 대비 좀 하회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맞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증시가 좀 반등하는 계기로 좀 작용을 했는데 예. 아마 CPI 부분도 0.1%가 더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악재로 좀 인식하기보다는 월가 자체에서 또는 뭐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를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어차피 금리 인하에 관련된 방향성은 이미 좀 정해놓은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수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예. 거의 한 99%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 물가가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6월 달에 너무 그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월가 전망치들도 보면 저널보다 좀 올라야지 네네. 시장이 침체가 아니라 물가가 완만하게 잡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이 언제부터 PPI에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은 어쨌든 미장의 좀 분위기를 받아서 네. 상승폭에는 좀 제한이 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일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근데 이 물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전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전쟁이 보니까 심각해지고 있어요. 월요일까지만 해도 협상 15일 날, 현재 시간 15일 날 이제 미국 필두로 뭐 이집트랑 해서 다 같이 열릴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마스가 어젯밤에 공격을 개시를 했습니다. 어제도 지금 유가 막 요동쳤는데 오늘도 그 흐름 계속될까요? 그 방산, 유가 뭐 등등등 봤을 때 어느 섹터로 대응을 해보는 게 가장 좀 지혜로울까요? 사실 전쟁 리스크가 조금 뭐
물론 시장에 좀 반영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있을 거긴 합니다만 그 폭이 클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뭐 전쟁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지금 뭐 이란까지 해서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지겹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피로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시장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상으로도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탄력도가 아마 좀 제한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동안에 좀 방산주들 그리고 전쟁 관련한 그 중소형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였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시장의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이었었고 이제 수급이 많이 공백이 좀 있었다 보니까 수급이 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슈에 따른 어떤 좀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이 나왔던 건데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을 했고 기술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럼 오늘은 또 이런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제까지 강했었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힘을 잃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시면은 이제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쟁주들이 부각을 받을 때 뒤늦게 따라가는 거는 별로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 있을 때 좀 테마성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지금은 조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전되는지 상황의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래도 미장의 영향을 좀 받아서 반도체주들의 수급이 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전쟁 관련해서 오늘 좀 제한될 거다. 근데 어제 새롭게 전쟁 안에서 좀 주목받은 게 로봇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이주연 대표님이 처음으로 방산이랑 로봇이랑 연계해서 LIG 넥스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으로 접근도 좀 어려울까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섹터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또 변함이 없고요. 그 중에서도 어제 좀 장 초반에 특징적이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튀었었습니다. 그죠. 장 초반에 9% 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현대로템과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군용 시장에 같이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또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 다중 그 발이죠. 그 갑자기 다족보행. 다족보행. 네, 다족보행 로봇 시장에 또 진출을 하면서 이제 방산과 로봇의 콜라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조금 업황의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같이 좀 맞물려서 본다면은 충분히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신고가 영역에 또 진입을 그렇죠. 했고요. LIG 넥스원도 여전히 고가 라인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접근하는 전략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혹시 뭐 이견 있으십니까? 전쟁 관련해서 저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이거 뭐 지금 이게 트레이딩 관점 이외에 네. 사실 뭐 펀더멘탈로는 뭐 해석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더해서 뭐 확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 이제 이런 경우라면 좀 방산주, 대형 방산주까지 관련된 어떤 주변국의 군비가 증강될 수 있는 요인들을 그렇죠.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 현재 상황들 좀 고려해 보면 지난번 이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좀 했던 형태, 미국의 사전 고지를 하고 미사일로 좀 요격을 하면서 아하. 거의 뭐 피해가 좀 전무했던 수준으로 좀 끝나면 가장 좀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어제 뭐 하마스의 이 로켓 발사 두 곳도 좀 해안가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뭐 이 요격을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위협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측은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리스크는 항상 좀 주시는 좀 해야 된다. 예.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더 장기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전체 다 뭐 석유라든가 가스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사실 뭐 유가의 연동성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올해 초에 좀 일어났던 점들 좀 상기해 보면 유가가 $100 배럴당 뭐 $100, $110를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90도 좀 채 돌파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은
전쟁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이 원유 수요의 어떤 이 감소, 이 요인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연락된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되는 측면들, 그래서 여기서 뭐 전면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원유의 수송 절차들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뭐 WS 지수라든가 BDI 지수가 단기에 좀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해운주가 단기간 그리고 여기에 장기화되는 어떤 운임의 어떤 인상 수혜가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견해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현재는 BDI 지수라든가 WS 지수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급등을 했지만 최근 한 4주간, 5주간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해운주도 사실상 좀 대안은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전면전이 확대가 된다는 전제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해운주가 실적의 연동성 관점에서는 가장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물가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 고점 대비해서 네. 아직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뭐 크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두 분 다 뭐 전쟁에 대한 민감도는 어제장과는 좀 다르다. 오늘은 좀 그 민감도가 덜해질 수 있다라는 데 의견이 합치됩니다. 자, 전쟁은 오늘 변동성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실적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기대치가 얼만큼 올라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던 만큼 그만 또 항상 1등 하다가 그죠? 갑자기 2등하면 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꼴찌가 2등하면 너무 경이로운데 뭐 그런 분위기 아닐까 싶어요. 어제 화장품도 그렇고 어떤 기대를 갖고 우리는 이 장세에 임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드리려다가 그럼 너무 질문이 커지니까 종목으로 조금 스페시픽하게 보고자 하거든요. 이제 기대되는 기업 그리고 변동성이 좀 커질 기업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나씩 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 많이 화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좀 선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화장품주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고 사실 뭐 업황이라던가 어떤 개별 종목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일인가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대하게 낙폭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만큼 이제 그 안에서 조금 개별 종목들별로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 화장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K-뷰티에 대한 어떤 좀 열풍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 것들, 인디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는 현재 이 상황 자체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벌써부터 피크아웃이다라고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더 여유를 더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고 또 이제 11월 달에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좀 그 안에서 충분히 여전히 잘 하고 있고 북미 쪽에서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중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만한 종목은 코스맥스라는 종목인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어떤 기업으로서 좀 역할을 해왔었는데 일단 이번에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코스맥스가 이번에 뭐 중국에서 좀 많이 부진한 매출이 나왔고 그리고 또 비용이 좀 많이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리스크가 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특히 그 대손 상각비 비용 인식이 좀 계속 좀 장기화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측에서도 얘기를 한 게 이 손실 비율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는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의 대안이 이미 너무 많아진 상황이잖아요. 후발주자들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그 대안 그 안에서 선택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3분기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더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기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지아 공장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조지아 공장이랑 EV 라인의 스마트 팩토리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의 경우에는 진짜 중국 매출 쇼크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아모레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코스맥스까지 그 여파가 있네요. 자, 우리 변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우려주, 저는 카카오는 좀 공감하는 바라서 네. 기대주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좀 들어보죠. 네, 우선 저는 LG 이노텍을 좀 보고 있는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뭐 노이즈 이슈, 전반적인 어떤 증시의 조정 이슈 때문에 주가 좀 단기간 좀 하락한 측면이 과했다라고 좀 판단해봤고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더 크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도 해서는 뭐 전장 부품에 대한 이 향후 5년간의 목표치가 현재 매출액의 한 2.5배, 많게는 3배까지 좀 증가될 수 있는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네. 지금 광학 솔루션 부분과 전장 부품 사업 부분의 실적 호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현재 주가 상태 저는 뭐 굉장히 좀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LG이노텍이 올해 3분기에 보여줄 수 있는 여력과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의 확장성들을 주목해 보면 네.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더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 요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실적 가장 기대했던 게 LG 이노텍이었거든요. 네네. 2분기 실적 너무나 잘 나올 거다 했는데 실제로 잘 나왔는데 너무 주가가 못 가서 혹시 대표님 네. 그런 우려인가 생각을 했던 게 하반기에 애플이 아이폰 16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AI 기능은 뭐 탑재는 좀 늦어진다라면서 뭐 오픈 AI랑 협력 나오고 뭐 구글 칩 도입하고 막 네. 이랬잖아요. 이게 LG 이노텍 주가에 좀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요? 지금 애플랑 부품주의 노이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출시 일정들이 그러니까 AI가 적용되지 못한 아이폰 16이 9월에 나온다. 이게 좀 뭐 시없는 알짜배기가 빠진 뭐 안 꼽는 찐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건데 예. 사실 그게 저는 너무나 노이즈 이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결정된 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죠. 인텔리전스의 탑재가 좀 출시가 좀 늦어진다면 저 같으면 이 출시 일정을 한두 달 정도 미루면 미뤘지 이걸 먼저 출시하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보완한다 이런 절차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전략을 보면 네. 저는 9월 출시가 좀 예상되고 있지만 늦더라도 10월 정도에 출시가 좀 예상되고 있고 해당되는 네. 악재, 노이즈는 다 선반영이 된 것을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슈는 있지만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LG 네. 이노텍 하반기 전장 쪽으로도 충분히 또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네요. 자, 두 분의 오늘 픽은요. 현대 오토에버와 LG 이노텍이었고 코스맥스랑 카카오 그리고 전쟁은 조금 유의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 두 분은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